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력 인사들을 성접대하기 위해서 어린 소녀들을 조직적으로 착취하고 성노예로 만든 전례 없는 권력형 성범죄 기지였던 셈이죠. 그 뒤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상해 강의가 좀 2번 있었고요. EBS에서 3월 30일부터 매주 월요일 10시 50분에 부모의 첫 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정규 방송으로 편성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연자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나가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자문이나 혹은 답을 달아주면서 이 내용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대학생들을 위한 성건강 교과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좀 바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만나는 여러분들을 소홀히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좀 물리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 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지고 왔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좀 정치적으로 시끌시끌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뒤에 숨겨져서 이 조용해졌다가 다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지금 우리 세계를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변화나 혹은 역동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이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은 유명 정치인들하고 억만장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초엘리트들, 그 사람들이 언급돼서 아주 세간이 시끌벅적합니다. 제가 오늘 이걸 가져온 거는 성 전문가로서 이 제프리 앱스타인의 리스트를 좀 보면서 그 뒤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팩트 체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2024년에 미국 법원 명령으로 공개되기 시작한 수천 페이지의 문서는 앱스타인의 공범이었고 파트너였던 길레인 맥스웰이라는 여자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기록들입니다. 핵심 내용은 앱스타인의 개인 서민 리틀 세인트 제임스를 방문했거나 그의 전용기 롤리타 익스프레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롤리타는 여러분들 아시죠? 어린 소녀에 대한 그런 어떤 성애를 얘기하는 그런 어떤 컴플렉스의 이름으로 롤리타 컴플렉스를 얘기하는데, 그런 롤리타 익스프레스, 롤리타 특급이라고 하는 그의 전용기를 타고 그의 섬을 방문해서 그런 어떤 성적 파티에 에서 놀았던 사람들의 실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등장인물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영국의 앤드류 왕자, 스티븐 호킹, 빌 게이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지금 현 대통령까지 거물급 인사들이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갔다고 전부 성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그곳에 왜 갔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법적인 그런 책임론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세계적인 반응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는가에 대한 충격을 사람들이 많이 받았죠. 그래서 미국과 세계의 반응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또 냉소 그 자체입니다. 우리 리스트에는 한국인의 이름도 몇 명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아직 남의 얘기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의 욕조 안에서 소녀들과 헤엄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클린턴이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빌 클린턴이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제프리 앱스타인하고 친한 친구로 지냈다는 것을 들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가 가장 총애했던 앤드류 왕자가
뭐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 소녀를 만진다든지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또 메일들이 공개가 되면서 앤드류 왕자는 모든 공직을 박탈당했고, 그리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났고, 그리고 그 공주들조차 내쫓기는 그런 그 왕실의 아주 권위에 치명상을 입히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건들은 단순히 성범죄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우리 이 세계적인 초엘리트 계층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어떻게 법망을 피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성을 구축했는지,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지, 약자들을 유린했는지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 이후에 더 엄청난 권력형 성착취에 대한 사회적인 심판대가 이제 마련된 셈입니다. 자,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좀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이 사람은 유태인이라고 해요. 유태계의 혈통을 가진 미국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뭐 부유하지 않은 집에서 태어나서 머리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막역한 사이였죠. 사실은 그가 그렇게 인맥을 넓히게 된 데는 영국의 유수의 그 언론 재벌의 딸인 길레인 맥스웰의 공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녀가 알고 있는 그 왕족이라든지 정재계에 있는 그 유력한 인사들을 이 길레인이 이 앱스타인에게 소개함으로써 이 앱스타인은 굉장히 그 인맥이 넓어졌고요. 또 실제로 이 앱스타인이 20살 때쯤 돌턴이라고 하는 그 부유층 자제들이 다니는 학교에 수학 선생으로 부임하면서 그 인맥을 더 넓혔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도 이미 이 앱스타인은 어린 소녀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자기 소개하는 그 글에 올리기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앱스타인은 카리브해의 리틀 세인트 제임스라고 하는 개인 섬을 소유할 정도로 부자였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을 소아성애의 섬, 또 난잡한 섬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이 섬에 그 초대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 굉장한 성 파티에 초대된다는 것을 의미했을 겁니다. 그래서 앱스타인이 자신의 개인 전용기를 이용해서 10대 소녀들을 실어 날랐고, 또 역시 세계의 유력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고, 유력 인사들을 성접대하기 위해서 어린 소녀들을 조직적으로 착취하고 성노예로 만든 전례 없는 권력형 성범죄 기지였던 셈이죠. 이 화려한 낙원의 이면에는 소녀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묵인됐을까요? 거의 10년이더라고요. 1994년에서 2004년 이 앱스타인이 고발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끼리의 어떤 파티로 향유되고 있었던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 많은 피해자가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14살에서 18살까지의 소녀들,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라고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일찍 기소되자마자 자살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확실한 어떤 이야기들을 그 사람 입으로 들을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그 소아성애자의 섬으로 불러들일 수 있었을까요? 보통 그 대상은 14살에서 17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14살에서 17살의 생존자들, 우리는 이들을 생존자라고 부르는데, 생존자라고 부르는 거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뭔가 침해당하고 공격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살아갈 힘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성적 학대를 당하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것들을 생존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피해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생존자라고 부릅니다. 이 어린 소녀들은
굉장히 가난한 집, 보호자가 없는 취약한 계층의 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혹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성적 학대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가난하다 보니까 이렇게 왜 뭔가 갖고 싶은 것도 많았겠죠. 이런 소녀들을 예쁜 소녀들을 꿰어서 한 번 마사지를 해주면 200불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유혹을 해서 데려와서 일단은 마사지를 시키고 마사지를 하다가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소녀들로 하여금 친구들을 데려오면 또 한 명씩 200불씩 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강간이라면 왜 그 애들은 거기를 계속 갔던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 생존자들에서 정말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성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나면 이 아이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굉장히 무가치하다고 느끼죠. 그런데다가 이 앱스타인과 길레인 자체가 그런 아이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조종하고 위협하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런 어떤 어른들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나이가 갖고 있는 어떤 경솔함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 친구들, 또래 친구들에게 가서 마사지 한 번만 하면 200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아이들이 하는 화장이라든지 좋은 옷이라든지 굉장히 부자 어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데려올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면서 희생자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앱스타인은 상처받은 아이들을 조종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은 이 앱스타인이 그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있으면서 그 곧 나이 또래의 소녀들을 만나면서 쉽게 그 아이들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통 이제 페도필리아라고 하는 소아 성애자들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이들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일, 그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뭐 그런 일들, 어린이와 자주 만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그 고등학교의 수학 교사로 이렇게 앱스타인이 몇 년간 일할 수 있었다는 건 소아 성애자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유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친구 집에 놀러 가듯이 친구를 따라가서 마사지를 하고 200불을 버는 그런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루밍 되기 시작했죠. 거기에는 뭐 좋은 얘기도 있었겠고 돈이 주는 어떤 힘도 있었겠고 그리고 그 앱스타인과 길레인이 갖고 있는 권력 때문에 이 아이들은 한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앱스타인은 특히 성경험이 없는 아이들을 더 많이 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생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라 사냥을 당하는 동물 같은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그 소녀는 그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마치 돌렸어도 되는 물건처럼 취급했다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 번의 때문에 임신을 하기도 했고 그것에 대한 강제로 낙태를 당하기도 했고 또 강제로 출산당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봤던 그 풍경, 수술실의 풍경, 조그만 손과 아이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조그만 발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한 그런 영상도 봤습니다. 이 앱스타인은 사람을 조종하고 동정심 없이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혀 그 기대도 안 했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성적인 침해를 당하고 나면 아이들이 멍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 단호하게 명령하거나 아이들의 어떤 약점을 잡고 협박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가 이미 더럽혀졌고 망가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때부터는 모든 외에 한거할 기운을 잃고 계속
그 사람의 조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괴로우니까, 상황이 너무 괴로우니까 경솔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을 깨워서 데려오게 되고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스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한 소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한 번의 성폭행으로 나는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러면서 술도 마시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학교를 가지 않게 되고 잠을 못 자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드니까 신경 안정제를 먹게 되고, 신경 안정제를 먹으니까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기고 또 느끼지 않으려고 일부러 또 신경 안정제를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빠져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가난하고 똑똑하고 성공에 목맸던 그런 그 앱스타인은 왜 이렇게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그런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해소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이 사람의 속성, 권력이나 돈을 갖고 싶었고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엘리트들에 대한 약점을 내가 가짐으로써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좀 더 많은 권력, 그리고 좀 더 많은 돈,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정하는 그런 어떤 즐거움, 권력에 취해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아 성애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물론 그 어린아이들의 성에 대한, 미숙한 성에 대한 그런 어떤 성욕을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소아 성애는 계속 강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성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정말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이 나락같다고 느끼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텐데요.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던 건 여기에 왔던 사람들이 대통령이었고 자선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딸을 가진 아버지들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딸 정도 되는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그 아이들의 성을 유린하면서 그 사람들은 집안에서 만나는, 자기 집에서 만나는 그 딸들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했을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놀아도 되는 여자아이와 보호해야 되는 여자아이를 다르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힘이 없고 그런 아이들은 유린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아이는 보호받고 그 어떤 높은 성적 감수성으로 신사처럼 대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아야 하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폭력적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끔찍할 따름입니다. 또 최근에 미국의 영부인인 멜라니아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래서 평소에는 잘 나서지 않는 멜라니아가 너무 놀랍게도 청문회를 열라고 요구를 했고, 그 생존자들과 그리고 범죄자들이 청문회에 와서, 국회에 와서 증언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자기 남편이 거기에 연루됐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해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멜라니아가 어쨌든 힘을 가진 영부인으로서 묻혀지거나 혹은 은폐되거나 하는 얘기들을 묻지 않고 청문회에 회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니아를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멜라니아와 트럼프는 앱스타인하고 굉장히 오랫도록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고, 물론 멜라니아가 자기는 앱스타인하고 메일을 주고받았지만 그거는 공식적인 어떤 초대나 공식적인 이메일이었을 뿐 그 사람과 사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멜라니아를 트럼프에게 소개한 사람이 앱스타인이라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멜라니아가 앱스타인과 꽤 친한 상대였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멜라니아가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것은 꼬리 자르기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멜라니아의 아주 막역한 몇십 년 친구가 정치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멜라니아를 협박했기 때문에 멜라니아가 갑자기 이렇게 그 청문회에 붙여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거기에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앱스타인의 이런 파일이 이것이 밝혀지고 있으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비난받고 위험에 빠져서 이란전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을 만큼 이 앱스타인의 파일은 지금 그 권력자들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우리도 모르게 이 피해자들이 피해자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들이 왜 거길 갔어? 왜 그 돈을 받고 분명히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들을 왜 너는 계속했어? 이거는 아니라 아니야? 너도 동의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성폭력을 당하고 나면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자들이 말할 수 없고 숨을 수밖에 없고 그림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적인 폭력을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뭐 김모 검사가 성접대를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여성이 자살을 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고 그 자리에 왜 갔고 뭐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좀 그 프레임을 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자의 입장에서 생존자가 그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 생존자에게 취해졌던 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것을 우리는 좀 공감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서사가 얼마나 불균형한지에 대해서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14살, 15살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소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볼 수 있는 아주 어린 아이들인 거죠. 이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영혼이 파괴된 그런 생존자들이 여전히 그늘에서 침묵하고 고통받고 말하지 말라고 요구되고 있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자기는 뭐 관련이 없다라든지 뭐 자신의 서사를 화려하게 지금 포장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멜라니아가 기자회견을 냈을 때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으면서 너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면서 왜 여태까지 조용했다 인제서야 목소리를 내냐고 비난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태까지 1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건 그 사람들의 거대한 카르텔이 있었고 서로 묵인하고 서로 감싸주고 비밀로 붙여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방관자들이 되지 않는 교육에 대한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앱스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자살한 것처럼 그 상황은 이루어져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사람이 자살이 아니고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 타살일 가능성에 대한 증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앱스타인과 연루된 사람들이 굉장히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굉장히 많은 감시의 장치가 있는 속에서도 그를 죽일 수 있는 그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는 그 어떤 글루밍에 대한 방지법 그런 일을 발견했을 때 아주 강력한 법적인 그런 제재나 처벌이 있어야 되는 그런 보호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권력이나 돈을 가진 어른의 호의가 언제든지 지배로 변할 수 있음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계, 존중에 대한 성적 동의에 대한 그런 교육이 더 강조되어야 하고요. 그 작은 목소리가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있도록 지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책에 우리 목소리를 보태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돈과 권력이 성적 착취의 면죄부가 되는 그런 세상을 끝내려면 화려한 권력층의 변명보다는 목소리 내기 어려운 힘없는 이들의 침묵을 먼저 읽어내는 눈, 공감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의는 늦게 올 수 있지만 결코 묵인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감춰져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앱스타인 파일이 사실 미국의 문제만도 아니고 전 세계의 어떤 권력층과 뻔뻔스러운 카르텔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처벌받는지, 어떻게 생존자들을 건강하게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 리스트의 공개가 혹은 멜라니아의 기자회견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정보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